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27일 금요일 장 오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다음 날이라 미국 주식시장이 3시간 반 정도만 열고 닫았어요. 그래서 뭐 볼륨 자체도 작고 큰 뭐 뉴스도 없고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그래서 왠지 저의 느낌은 왠지 월요일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기대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폭풍 전야와 같은 잔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간 마켓을 보면은요, 그래도 다 상승으로 끝났어요. 거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작한 거에서 조금 움직였지만 움직이면서 거의 뭐 비슷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다른 종목보다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가 금값 얘기는 저번 때 워런 버핏의 리밸런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금값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저평가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거든요. 가격은. 그래서 금 가격이 이제 주식 성장세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금에 있던 그런 돈들이 주식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힛맵을 보시면은 거의 테크 쪽이 많이 초록색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못했던 헬스케어 쪽이 또 많이 그린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표현하듯이 우리가 큰 물통 속에서 계속 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돈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의 돈이 한 자리에서 다음에 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뒤늦게 거꾸로 따라다니면서 돈을 계속 잃고 계실 건지, 그건 여러분이 플랜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투자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권유 그거로서 투자를 하시면은 한 걸음씩 늦게 돼요. 그러면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찬스가 훨씬 큽니다. 자기만의 완고한 그런 계획과 투자 철학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전체 주간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물론 이제 헬스케어 쪽이 며칠 잘 하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그렇게 크게 반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알리바바가 8.5% 올라왔죠. 우리가 지난주 요맘때쯤 알리바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알리바바가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번 연말이나 다음 1월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밑받침해주는 이번 주에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9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주 동안. 걱정될 정도로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기름 관련된 것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것이 9.68%.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정치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종목에 대한 그런 브리프인데요. 그 전에 그 Fear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요. 지금 어제보다 1포인트가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주춤하지 않고 그냥 1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어요. 10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90에서 80선을 유지해 주지 않을까, 그런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심볼들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 대략 10% 이상씩 다 오늘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CGC인데요. CGC가 가장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일단 그 마르타 스튜어트라는 그런 온라인 세일즈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매출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런티어가 드디어 오늘 하락을 했죠. 오늘 하락한 이유가 단순히 생각하면은 근데 시트로잉 리서치에서 쇼링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하락이 된 거로 보시는데, 이 보통 하락될 때에 그런 컨시퀀스가 있어요. 그 어떤 컨시퀀스가 있냐면은 일단은 RSI가 상당히 높아요. 그죠?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 RSI가 높은데도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려면은 좀 이유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이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오늘 딱 꺾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뉴스가 악재로 작용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싶은데 이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이 시트로잉 리서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은요. 저는 얘네가 말하는 거는 거의 믿고 싶지 않아요. 얘네는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가 되게 허접해요. 그냥 근거가
그냥 어린애가 찡찡대는 것 같은 그런 근거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얘네가 말한 것처럼 20불에 쇼링을 하라 그러면 20불까지 쇼링하기에 큰 기관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2% 올라갔고요. 또 스노우 8.5% 올라갔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그때에 비해서 벌써 8.5%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스노우 쪽으로 대세가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킹도 5%. 이제 보면은 드래프트킹은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이런 스포츠 경기나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드래프트킹에 대한 상승세가 조금 가파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오프 더 차트인데 거기서 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따 차트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를 보고 Fear Greedy Index에서 비교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Fear Greedy Index는 125일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9월에 최고점을 이루었을 때 그때부터 이 125일 무빙 에버리지 선의 의 길이가 이 정도가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카피를 해서 오늘에 갖다 놔 보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신기하게도 3900이라는 곳에 딱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Fear and Greed Index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도 지난번의 기준을 사용한다면은 3900까지 올라가도 그렇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때가 10월 12일이죠. 회복하고 또 다시 커렉션이 있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오늘 주가에 반영을 해서 올려놓으면 딱 보시다시피 딱 3,700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상황은 아무리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지금 과열됐다 하더라도 이 산타 랠리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이 마켓에 큰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식시장에 시간도 반밖에 하지 않고 볼륨도 없기 때문에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지만 오늘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나름대로 지켜줬다고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러한 상향선을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상향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랠리가 3,700 정도까지는 진짜 충분히 갈 수 있는 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랠리로 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6%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이 있습니다. 마켓 자체에 뭐 그닥 큰 호재도 없고 그냥 마켓 센티먼트 자체가 좀 좋게 가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3,900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이고 이거는 지난 9월에 거품이 많이 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좀 어렵고 아마 3,700은 확실히 될 건데 제 생각에는 한 3일 정도 상승을 이룬 후에 다음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쯤에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픽세너 스톡 시리즈 3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2021년에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그런 종목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평소에 하던 퍼포먼스보다 2020년에 못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주가가 성장될 수 있는 종목 그거를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일 프로듀스 컴퍼니고요. 하나는 오일 앤 가스 리파이닝 마케팅 컴퍼니예요. 이제 오일 프로듀스 컴퍼니는 뭐냐면요. 그 기름을 파가지고 오는 거 그런 회사들 EOG 그다음에 PXD 이런 회사 한번 심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앤 가스 리파이닝 마케팅 컴퍼니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 사업하는 회사들 지금 보면 홀리 프론티어, HFC, Marathon Petroleum Company, MPC, 그 다음에 Phillips 66, PSX, 그 다음에 Sunoco Product Company, SON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 제가 차트를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그 차트에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자기한테 적당한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럼 이게 최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 저항선, 그 다음 저항선, 그리고 현재 주가. 그러면 우리 이게 종목이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 두 번째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이 두 번째 저항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EOG였고요. 그 다음에 PXD, Pioneer Natural Resource. 이것도 제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면 두 번째 저항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함의 폭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Holy Frontier도 보면 지금 제가 벌써 다 거놨죠. 그래서 보시는 이 숫자들, 이 숫자에 맞춰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대략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Marathon Petroleum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상승이 될지 벌써 이거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고점까지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Phillips 66 이것도 제가 미리 거놨어요. 보면은 첫 번째 저항선까지 가면은 이 정도 될 거고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죠.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써놓고는 많이 올라왔네요. 써놓고는 전고점을 다시 탈취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최고점을 뚫고 지금 최고점이 63. 이거는 최고점도 뚫을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은. 그리고 차트 스코어 아마 이 정도 용어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종목들은 위에 4개 종목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볼 종목이고 그 밑에 있는 6종목들은 구독자님이 리퀘스트를 해주셔서 함께 보려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테슬라를 주간 차트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주간 차트를 보면은 지금 한 주에 엄청나게 많이 2주 동안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만큼의 양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던 이런 일간 차트를 보면 벌써 전고점을 뚫은 게 꽤 됐죠. 벌써 월요일 날부터 뚫기 시작해서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캔들스틱을 보면은 이제 약간 하락세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런 패런이 생길 때요. 캔들스틱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장을 마감했을 때는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많이 보여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선을 하나 거놨는데요. 이게 이제 상승 지지선. 지금 이 두 개, 세 개의 날의 캔들은 지금 상승 저항선을 다 뚫은 거고요. 이제 상승 지지선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 지지선이 이 테슬라 주가가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저항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정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상황은 560선 정도, 그 선 정도로 다시 회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보는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는데 항상 이런 외지 패런을 조금 이루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짧게 보면 이렇게 빨간 선 제가 항상 거눴던 3185선 이 트렌드 라인이 있잖아요. 이 트렌드 라인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아마존도 뭐 트레이드 하는 종목이 아니죠. 아마존도 우리가 투자의 종목이지 이거는 트레이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은 연말까지 충분히 최고점을 한번 탈환해보면 어떨까 하는 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3,500선까지 쭉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아마존에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DKNG 같은 경우에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도 될까요?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왜냐면 사도 된다는 거는 제가 사지 말아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플랜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넘길 것이고 얼마나 보유를 오래 하실 건지에 따라 가지고 오늘의 주가가 좋은 주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주가가 좋지 않은 주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DKNG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언제든 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흐름 자체가 DKNG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흐름이 훨씬 더 강해요. 지금 모든 게 커브가 다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꺾어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상승으로 가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나 한 1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최고점을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3개월 아래는 충분히 최고점을 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니리가 또 오늘도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차트 바깥으로 나가는 거 너무 원치 않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유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오버프라이스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21일 선이나 이 밑에 있는 선들이 같이 상승 커브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이 커브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구독자가 리퀘스트 하신 종목인데요. 이 레모네이드라는 거를 문의하셨어요. 레모네이드가 7월에 IPO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7월에 나왔으니까 대략 지금 50일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이제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빙 하고 이게 서포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전체 흐름에서 요 10월과 11월의 흐름만 딱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국그릇, 작은 종지 그릇이 됐죠. 그렇죠? 차트의 흐름은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급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10%나 상승을 하고 어제 봐달라 그러셨는데 어제 봐서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오늘 브레이크아웃을 했어요. 첫 번째 저항선을 뚫고 그 다음날 컨펌을 하고 그러고서 오늘 다시 컨펌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날 마켓이 큰 흐름이 나쁘지만 않다면은 이거는 한 일주일 안에 이 저 85 저항선까지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멘텀이 보입니다. 그리고 텔레덕 같은 경우에 좀 지루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마 텔레덕이 재정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이제 조금 건실해지면서 이 합병 문제도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만들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단기로 보면 또 이런 외지 모양의 또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일단 이 하락 트렌드의 그 저항선을 뚫고 그걸 뚫면서 바로 이제 이런 커브들이 다 재배열이 될 거예요. 텔레덕은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종목입니다. 차트를 봐서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 말이나 1월 중순쯤 되면 아마 한 230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의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략 이런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흐름이 그대로 다시 반대로 대칭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헤드 앤 숄더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종목이 아주 인터레스팅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이 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투자 자금이 많아가지고 그 투자 자금이 건실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많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닝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게 그래서 이런 상승 모멘트가 지금 이런 소셜 네트워킹 쪽에서 아마 핀터레스트와 스냅이 가장 강하게 2021년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이 크래시만 없다면은 마켓에 크래시만 없다면은 아주 좋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스탑도 한 며칠 전에 저희 구독자가 좀 차트를 봐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전고점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인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컨펌을 했어요. 그리고 컨펌을 한 다음에 또 오늘 올랐잖아요. 이제 이런 패턴이 아마 레모네이드에서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집에서 있으면서 게임들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꽤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스노우도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 또 상승을 했죠. 제가 이제 팔런티어의 힘이 스노우로 넘어갔다 그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얻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벌써 또 과매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종목의 히스토리가 적기 때문에 분석되는 게 다르게 분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RSI가 좀 더 과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의 RSI보다. 그리고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또 스티프하게 시작을 해서 이제 잔잔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 이것도 좀 단가가 비싸긴 하죠.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더나. 이 모더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약회사, 백신 관련된 제약회사 중에서 만약에 좀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모더나를 제가 추천한다고요. 근데 그 모더나를 제가 굳이 추천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들은 이 백신 말고도 더 많은 제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서 얻는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백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 때문에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크게 자기네들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더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런 후 며칠 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감하고요. 주말에 잘 쉬시고 가족과 친구와 애인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제 디스코드 방에 오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간혹가다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대부분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 정확한 대답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도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는 거, 그래서 유튜브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